자, 교재는 103페이지 과실범 1번 문제입니다. 자, 적절치 않은 것은 했는데요. 현행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맞죠? 이 미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의범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실범의 미수는 이론상도 존재하지 않고 현행법상 존재하지도 않아요. 처벌장이 없다. 맞죠? 그 다음 10조 3항은 원자핵 문제지? 이 원자핵 문제는 고의과실 다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판례죠. 틀렸네요. 2번 체크.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현행법상 폭발물 사용죄는 과실범 처벌장이 없는데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있어요. 그 노트를 펴보실까요? 노트를 말고 여러분 기본서 한번 펴보세요. 기본서 한번 펴보시면 제가 이렇게 암기 글자를 따는데요. 상사가 그치? 이 작물을 실수로 폭발하여 파열시켰다니까 가스가 나와서 교통이 방해되었다. 이것이 현행법상 과실범 처벌조항 전부 다입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죠. 폭발성 물건 파열죄. 예?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있는데 폭발물 사용죄는 없어요. 이건 없지만 요거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는 형의 가중적 요건이 아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 이 죄가 없어요. 단순 과실 작물 취득죄라는 것이 현행법상 없어요. 다시 노트 펴볼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작물죄는 업무상만 있고 이 단순 과실이 없거든. 단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중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죄들은 전부 다 가중적 요소가 돼요. 다른 죄들은 이 업무상이란 말이 전부 다 단순 과실이 있다면 이게 가중적 요소가 되는데 작물죄만큼은 단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중 요소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됐지? 그래서 부진정 신분범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자, 폭발물 사용죄 없다 했어요. 과실범 미수 없다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없다. 맞네요. 이건 맞는데? 답은 요 동그라미 맞네요.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과실범 성립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보충관계. 보충관계. 고의를 먼저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과실을 검토한다. 맞는 지문이지? 자, 형법상 인식 있는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아닙니다. 똑같게 처벌합니다. 자, 과실범은 언제나 늘 항상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맞죠? 정답은 몇 번이지?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3번. 자, 경찰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고속도로 주행하지? 보행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없지. 고속도로 주행하는 사람이 신뢰의 원칙이지. 이걸 신뢰의 원칙. 그래서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해서 감속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맞죠? 2번. 과실 일술죄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과실교통방해죄는 처벌조항이 없다? 둘 다 있어. 틀렸지? 2번 답이다. 그래서 이 2번은 법조문 문제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판례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 2번처럼 이렇게 너네가 이런 형법 이론들을 많이 아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3번 문제처럼 이렇게 판례를 내고 거기에 이제 조문이 들어가거나 이론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출제가 요즘은 최근이 많이 되죠. 자, 3번.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대요. 그래서 상해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이 과실범이 되는데 이 과실범 형사 책임을 지려면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 과실 여부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다. 맞고. 4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또 나왔다. 그치? 과실범 미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요. 2번 또 나오지? 원칙은 고의라 그랬고. 3번. 공사 현장 감독인이 공사 발주자에 의해서 현장 감독에 의해서 임명된 것도 아니고, 현장 건설 자격 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책임 물을 수 없냐? 현장 감독에 의해서 임명된 것도 아니고, 기술 자격도 없다면 이 감독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책임을 당연히 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치? 답은 3번이다.
처음 나는 판례인데 출제가 됐네요. 나머지는 다 알잖아, 그치? 그 밑에 좁은 골목길이다, 뭐 가파른 비탈길이다, 내리막길이다, 그치?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과실이 있지. 위반을 인정해 줄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워낙 1, 2, 4번이 쉬웠기 때문에 3번은 뭐 당연히 답이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5번을 가보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횡단번호가 신호가 적색이네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면서까지 주의할 의무가 있어? 없는 거지. 그치? 자, 횡단번호를 신호가 적색했다는 말은 이 보행자가 횡단번호를 건너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찜질방 몰래 이거 했지? 이거 인과관계 할 때 했어요. 지우시고. 자, 의사갑이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겨놨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의사갑의 행위는 과실범 처벌할 수 있는가? 있지. 그치? 신뢰 원칙 문제지? 의사갑은 간호사를 신뢰하면 돼야 안 돼요? 신뢰를 하면 안 돼요. 그치? 근데 신뢰했기 때문에 갑은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골프장 캐디원 사건 알지? 그래서 등 뒤편으로 골프공을 보내어서 다치겠다라고 했을 때 골프 치던 사람은 과실치상죄가 인정이 됩니다. 없다가 틀렸고 안 한다가 틀렸고 답은 4번이네. 과실범 문제는 전부 다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문제 6번 가볼게요. 자, 인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담당 의사 나왔네요. 그 다음에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자, 이 의사가 있죠. 담당 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턴이 있고요. 똑같은 의사를 하지만 담당 의사가 상위자이고 인턴은 하위자죠. 그렇지? 그래서 상위자는 하위자를 신뢰하면 돼야 안 돼요? 신뢰를 하면 안 되지만 반대로 하위자는 상위자를 신뢰하면 돼요? 신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인턴이 담당 의사 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당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만 하라. 이렇게 뭐뭐만 하라. 딴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인턴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인턴에게 책임지요? 현재? 인턴이 책임지지 않아요. 자, 2번 풀었고요. 3번 보면 자,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예견 플러스 회피 플러스 그치? 예견 가능성 플러스 회피 가능성이다. 이런 말이. 맞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종업계 종사자 보통인의 지위 정도를 가지고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고 3번 볼게요. 자, 도급 문제네요. 도급 문제.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있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지? 자, 보세요. 자, A가 도급인이에요. 도급인이다.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고, 도급을 줬어요. 도급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도급을 주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다 적어볼까? 적어볼까?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도급 주면 모든 책임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가 이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수급인이 무슨 공사를 하다. 예를 들면, 뭐, 건축 공사를 한다든지, 뭐, 토목 공사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이 수급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지, 도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뭔가 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렇게 구체적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책임지게 돼. 이때는 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이런 말. 아시겠지? 사고 났다 할지라도 그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7번 보세요. 자, 14년도 승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공동정보 문제네요. 그치? 공동정보는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하고 의사 연결이 있으면 인정할 수가 있다. 요 과실범 얘기 나오지, 그치? 요거 이 판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그렇지? 과실범의
공동정범, 여부를 다툴 때 우리 판례가 이 판결 요지를 내리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 거기 요 판례예요. 자, 고속국도 나왔죠. 운전자는 신뢰의 원칙이다. 신뢰를 원칙. 그래서 보행자가 나오서는 안 되겠죠. 보행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측의 휴게소에 있다 할지라도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면서 감속할 의무가 있어요? 없지. 3번 풀었고. 자, 과실일수죄, 과실교통방해죄 둘 다 있다 했지? 또 나왔네, 그치? 또 나왔다, 그치? 요 부분이 틀렸네요. 답은 4번. 8번 문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래. 여기 봐봐. 도급조달했지. 도급조달했지? 근데 타워 크레인 설치하거든요. 사고가 발생했지? 책임져 안 져? 책임 안 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원칙이래, 원칙이. 이럴 경우만 예외적으로. 그치?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뺀 나머지는 뭐야? 도급이란 말 나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2번, 풀었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풀었잖아. 삭제한다, 그러면. 자, 내과 의사 나왔지? 신경과 영역 나왔지? 각종 전문이지. 내과 전문이, 신경과 전문이지. 신뢰할 수 있죠.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신뢰했다는 거야.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 회신을 철저히 신뢰해서 그 조치들을 했다면 설령 사고 발생했다 할지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를 않지.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자, 이거 풀었는데? 의사 갑이 있고 간호사가 있다. 신뢰하면 돼, 안 돼? 신뢰하면 안 된다 했어? 그렇잖아요? 신뢰했는데 사고 발생했죠? 그랬을 때 갑의 행위를 과실범 처벌할 수 있다. 아까 풀었잖아. 삭제할게요. 9번 가보세요.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어요. 찜질방 얘기 나왔지? 삭제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녹색 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랬습니다. 녹색 등화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신뢰했다는 거지. 신뢰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밑에 줄.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차기 앞을 가로질러 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없지. 녹색 등을 신뢰했는데.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 형사 책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이런 말. 맞는 말이죠. 일단 디귿 건너뛰고 자, 리을 가볼게요. 과실범 얘기지. 2인 이상이 공동의 죄를 범했을 때는 고의범, 과실범 포함한다 그랬어요. 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틀렸네요. 자, 디귿이 그 당시 때는 최신 판례였는데 자, 디귿 한번 볼까? 최근 판례는 아니네. 최근 판례는 아닌데 요거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과장이란 사람이 있지. 직함. 요 직함이야. 직함을 가진 과장이 외래 담당 의사,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 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 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기했잖아, 지금 이게. 이 과장이라는 것은 그냥 대학병원의 진료 체계상 과장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 그래? 행정직급상? 병원 행정상의 병원 행정상의 이 직급에 불과하다. 이 직급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 진료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의미는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음 10번 가볼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지. 고속도로 했잖아. 보행자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 감속 조치할 의무가 있어? 없지. 앞에서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 풀었지? 가중요건 아니라 했어요. 단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게. 자, 경간부 1번, 4번은 아까 풀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2번 가볼까? 80cm하고 5cm, 10cm를 가보셔야 돼. 이 두 가지 비교하셔야 돼. 자, 5cm, 10cm 거리에서 가연 물질 놓아두었다고 했을 때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지. 화력이 거기까지 닿아요. 여기서 중과실이다, 중과실. 중과실을 인정했어요. 자, 그런데 80cm는 한 뼘 길이입니다. 한 뼘 길이는 웬간에서는 불이 옮겨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과실이 부정된다고 봤어. 아시겠지?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5cm, 10cm는 중과실이 인정되지만 80cm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과실이 부정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일부 학원 강사들이 이거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푸셔야 돼요. 자, 11번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네. 1번, 2번 풀었지? 삭제한다, 이거.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과실을 인정하려면 예견의 의무, 회피의 의무. 아까 풀었지? 좀 더 삭제한다. 3번만 보면 되겠네. 답은 2번이지만 3번 좀 볼게요. 자, 이 정맥주사 사건 좀 공부하신 분들 아실 텐데, 자, 간호사가 있고요. 여기 실습생이 있어요. 요 간호사는 7년차였지? 판례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7년차 간호사하고 7년차 간호사입니다. 7년차 책임 간호사, 수간호사, 수간호사 이렇게 돼 있고, 실습생은 이제 대학교 3학년 학생이지. 3년 학생이다. 3학년 학생. 대학교 병원에 실습 나왔어. 그래서 이 수간호사가 실습생을 데리고 이제 병동에 가서 정맥 주사를 넣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실습생이 사고치죠. 이 과실로 사람을 어떻게 주사를 잘못 놔서 이 사람은 뭐지?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간호사와 간호사하라 할지라도 이 수간호사는 7년 3학년 실습생에 대해서 신뢰하면 안 되지? 실습생이기 때문에 무슨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 사고 났을 때는 똑같이 이 간호사도 뭐가 됩니까? 업무상 과실 치사죄 책임을 똑같이 지는 거지. 실습생도 업무상 과실 치사, 수간호사도 업무상 과실 치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누구야? 의사야, 의사. 의사는 책임지 않죠? 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주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사기는 간호사도 잘 놓지. 의사는 여기서 면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면책이 아니고 애당초 범죄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12번 가볼게요. 자, 신뢰의 원칙 문제. 신뢰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그랬습니다. 먼저 진입했다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1순위지, 그치? 1순위다, 이거. 그래서 자기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자기 차량과 충돌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견해야 돼? 예견하면서까지 내가 대비할 의무가 있어? 없지. 내가 1순위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신뢰의 원칙 할 때 나와요. 신뢰의 원칙 할 때. 그 다음에 담당 의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간호사가 있네요. 담당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돼, 안 돼? 신뢰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이 간호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 환자에게 전념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환자에게 전념하고 있다. 그치? 그럼 이 간호사는 자기가 맡은 환자만 돌보고 또 다른 병실 가고 또 다른 병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담당 의사가 이 간호사를 신뢰해서, 뭐 간호사가 되는데 병실에다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알아서 돌보겠지. 뭐 돌고 뭐 돌봐. 그렇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그런 환자가 들어왔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터졌죠. 그랬을 때 이 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 범으로 처벌되고 간호사는 뭐지? 무죄였다. 무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을에게 다른 환자 A를 주시 정할 의무는 없는 거지. 없는 거. 그래서 간호사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간호사는 무죄. 그 다음에 담당 의사는 업무상 과실
인정했던 사건이지. 맞는 문제예요. 맞는 문제.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담당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인턴이 밑에 간호사에게 다음 혈액봉지 교체할 것을 맡겼다면 인턴에게 혈액봉지를 바뀐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뭐 물을 수 없어 있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턴 수가 부족하여 두 번째부터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관행은 책임 면책서에 되지 않습니다. 관행이 합법을 적법으로, 불법을 적법으로, 위법으로 이렇게 불법을 적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관행을 바로잡고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거예요. 됐는가요? 그러니까 인턴을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돼. 안 돼. 이건 신뢰했다는 거지. 신뢰했다 해서 사고 터졌지. 그랬을 때 간호사도 과실 책임, 인턴도 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둘 다 과실 책임을 져요.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볼게요. 야간 당직 간호사가 있고 당직 의사가 있네요. 근데 당직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신뢰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뭐가 있지? 이번엔 과실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직 의사는 몇 동에 있는 몇 층에 있는 몇 동 환자가 생명이 위독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사망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당직 의사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됐나요? 당직 의사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간호사에게는 뭐가 돼? 과실이 인정되고요. 왜 당직 의사는 무죄가 되는 건가? 이게 야간이야, 야간. 야간은 주간하고 달라요. 응? 운영 체계가 주간과 다르다. 다르다. 소수의 직원들을 가지고 야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간호사가 무슨 병동에 무슨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그 당직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몇 층에는 어떤 환자가 호흡이 가쁘게 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큰일 날이 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의사가 빨리 쫓아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그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담당 의사가 몇 층에 무슨 환자가 어떤 발생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판례는 아니고요. 다 출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 놓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아까 풀었지?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는 트럭이다. 우선 통행권이 인정된다니까? 신뢰원칙이죠. 신뢰원칙이죠. 그래서 통행 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해보는 차량을 예상하면서까지 막을 주의 의무가 있어? 이런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는 거야. 그치? 그치? 신뢰 원칙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맞는 질문이죠. 17년도 경감법 문제네요. 그 다음에 2번 건너뛰고 3번 볼까요? 의사가 간호사를 신뢰했대요. 이름했대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의사는 과실침을 져야 되겠지. 이것도 맞는 질문이지. 자, 1번 자동차 전용도로네. 그쵸?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상하면서 급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보행자인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행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신뢰하고 쌩쌩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보행자가 나타날 거에 대비하면서 예비할 의무가 있어? 없지. 이것도 맞는 질문이지. 자, 요거 리을 한번 가볼까? 이거 처음 나온 판례 아니에요. 예전에 다른 집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려고 하는 오토바이 있죠? 아, 있잖아. 그 왜 배달부 애들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있어요. 자, 그 오토바이가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차량이 속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있어? 차량이 속도를 낮춰서 오토바이가 빠져나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냐고?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탄 사람이 대통령급이나 돼?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고 났다면 오토바이들 잘못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뭡니까? 선행 차량이 이 오토바이를 위해서 선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앞선 차량이라면 이 앞선 차량이 먼저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가보세요.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경적을 울리거나 스스로 감속함이 없이 뭔 개소리야? 자, 보실까요? 자, 여기 도로네요. 가운데 중앙선이고. 자, 여기 A라는 운전자가 있고, 이렇게 오죠. B라는 운전자는 이렇게 올라가네요. 근데, 이 A라는 운전자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온다.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왜 넘어오겠어요? 모르지. 깜빡 졸았다든지, 등등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이 B가 저쪽에서 자기 앞으로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B는 방어주 취해야 되지. B는 어떻게 해야 돼? B는 이렇게 피하든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피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B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자기 차선에 되돌아간대. 웃기잖아?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다시 이렇게 간다라고 신뢰한데, 자기는 이렇게 직진했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갈 줄 알고, 자기 차선에 들어갈 줄 알고, 자기는 그냥 앞으로 직진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과실이 없다는 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 그거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는 방어조를 취하면서 경적을 울려대거나 경적을 울리지 못하면 자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않는다, 틀렸지. 여기 나오잖아요. 해설도 보시면 이러한 예상되는 중앙선을 넘어서 온다라는 것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경적을 울린다든지 감속 서행한다든지 일단 정지 또는 가능한 도로 우측으로 피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경감분 문제를 풀면 가끔씩 저도 보지 못한 판례가 가끔씩 나오긴 나와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40문제까지 내는데 또 간부시험이라고 해서 아주 쉬운 마냥 판례 낼 수가 없어서 한두 개씩 생소한 판례가 내긴 한데 당황하지 않고 풀으시면 다 풀릴 수 있는 판례들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밑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살펴서 진로를 확인하면서 의논할 의무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교차로의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신호를 받고 운전하잖아, 그렇지? 이것도 앞차를 뒤따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게 다 실내 원칙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신호를 받고 운전한다 이거. 그랬을 때 다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면서 뭐뭐까지 예상하면서 방지할 의무는 없지. 4번에 적석 풀었지? 빨간불 들어왔지? 그럼 보행자가 건너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주의할 의무는 없지. 맞지? 3번 볼까요? 자동차 전용도로네요. 보행자 나와서는 안 되지? 보행자 있을 것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거야. 답이 3번 틀렸네. 자, 15번입니다. 15번. 자, 15번 하고 싶게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 녹색 신호를 실례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 위반하면서까지 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감속할 의무가 있어? 없지. 이걸 신뢰하면 되는 거지. 동그라미. 자, 육교 및 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육교가 있잖아. 육교를 건너가겠지, 보행자가. 그치? 그래서 밑에 줄 불 위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면서까지 방지해야 할 조치 의무는 없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녹색등을 신뢰했고 2번은 육교를 신뢰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3번 야간이네. 야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이 보행자가 있어. 보행자가 그러니까 갑자기 뛰어들어서 이 보행자를 치었어. 이 운전자가.
그랬을 때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지. 과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보행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공간이지 그걸 신뢰하고 운전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초과해서 달렸다 할지라도 내가 갈 길을 고속도로는 달리고자 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보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고 났다면 과실 책임이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봤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또 고속도로 나왔네요. 그래서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감속 등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 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